안녕하세요. 재석군 주식분석입니다. 지금 오프닝을 5번째 하고 있습니다. 요새 왜 이렇게 방송할 때 떨리는지 조금 아직도 7개월이 넘어가는데도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무튼 6월 한 달을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멋있게 포장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고, 힘들었던 6월, 뭐 체감상으로는 요 차트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주 힘들었었던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막판에 좀 꼬이면서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어요. 7월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방향성은 잘 맞춘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동안 맨날 로버트처럼 증시 분석만 했지만 이제 오늘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2019년 6월을 마무리를 합니다. 정말 체감상으로도 길었어요. 6월 달이 정말 길었었는데, 자,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주도하는 증시였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는데, 과연 정말 외국인이 주도했을까? 그다음에 내 계좌의 잔고 수익률은 어땠을까? 왜냐면 체감상으로는 힘들었는데 사실 증시는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증시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잔고의 수익률이 안 오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지수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과연 어땠을까? 이 정답을 제가 말했지만 지수는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우상향 했었어요. 이렇게 뭐 부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는 이제 그 방법 자체가, 아니면 패턴 자체가, 내가 고르는 주식 자체가, 그리고 업종별로 너무 쏠려 있지는 않은지 사실 고려할 게 되게 많아요. 이것도 앉아서 손가락으로 돈을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전략이 필요해요. 그리고 수많은 고수들, 수많은 또 제야의 고수들, 애널리스트, 증권회사, PB, 뭐 그 많은 전쟁터 속에서 개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사실상 이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문가들 많은 데서 사실 맨날 공부하고 회의하고 분석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강남 아파트, 강북 아파트, 강서 아파트, 위례, 신도시, 성남, 판교, 과천 다 사놓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디가 오를지 모르니까. 물론 뭐 강남이 제일 많이 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놓으면 사실상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업종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드리는 이유도 사실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저께 막판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포트폴리오를 드리면서 주식을 여러 가지를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펀드라고 해서 삼성전자만 담는 펀드는 없잖아요. 또 뭐 바이오 잡주만 담는 펀드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들이 많은 연봉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물론 뭐 빠질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래 놓고 보면은 빠진 펀드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이 바로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이 펀드 안에 들어있는 5개 종목을 공시하라 라고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종목을 고를 때 이 우량한 펀드들이 담는 5개 종목을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BL 바이오였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실리콘웍스였고, 또 그 중에 하나가 NHN 한국사이버결제였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종목 발굴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떻게 사람들이 2,000개 넘는 걸 분석을 하겠어요. 소스가 있어야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5개 공시하는 펀드 내 구성 종목을 많이 보는 편인데, 어쨌든 그들의 그 밥줄도 이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주도하던 증시건 뭐 시장이 빠지건 잡주가 증시를 이끌어가던, 결과적으로는 오래 하시려면은 이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HLB가 빠지면서 걱정하시는 분, 또 담고 계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상대적으로 잘 빠져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예상치 못한 급락으로 거의 뭐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나면서 좀 걱정됩니다. 이게 또 시작이 좀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6월 마무리를 잘 하다가 막판에 또 고꾸라지는 또 그런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도 많이 당해요. 그런 사실 셀트리온 좋은 거 누가 몰라요. 셀트리온 수익 나고 뭐 매출이 있고 실체가 있는 회사도 있지만, 사실상 바이오를 투자하는 이유는
그 신약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문에 많은 비중을 담지 말라는 그런 뭐 이론적인 얘기는 맞지만 또 그것도 없이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또 희열을 느끼며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손절하지 마시고 굳이 그냥 없는 셈 치고 일단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잠깐 그 포트폴리오는 쪼개놓고 한 방 10개 뭐 100% 다 담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잘 나눠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메꾸시면서 이렇게 계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가 좀 빠졌지만 자, 주식을 계속해도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6월 한 달에 증시가 이렇게 올랐다는데도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됐다면은 사실상 전반적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게 증시가 올랐다는 건 다 올랐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도 불구하고 수익이 힘들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뭐 컨설팅을 하시던 아니면 증권사에 찾아가시던 전문가 고수를 만나시던 그런 식으로 체질 개선을 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잡주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을 해보시고 자, 7월은 어떨까에 대해서 자, 이거 왜냐면 실패하면서 배우기에는 타격이 너무 커요. 1억이면 20% 손실이면 2천만 원입니다. 웬만한 뭐 웬만한은 아니지만 하여튼 조금 뭐 연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실패하면서 마음 졸여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배우기엔 타격이 크기 때문에 들어갈 때 신중하셔야 되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부분. 특히나 저한테만 의지하시기에는 너무 제가 게을러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어요. 몸이 12시에 맨날 방송하고 1시 반에 자고 이러니까 지금 발가락에도 뭐가 나고 구내염도 2개나 생기고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문제입니다. 체력이 좀 받쳐줘야 계속해서 좋은 방송을 할 텐데 저도 나름대로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업종을 보시면 앞에 서두가 너무 길었어요.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일단 의약품이고요. 눈에 띄는 게 일단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금융업은 상대적으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제외하고 그리고 실적으로서 항상 언급되던 증권업 결과적으로 실적이고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주도하던 시장이었고 외국인이 이제 전기전자 업종 막판에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을 담긴 했지만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개인들의 패턴이 이제 증시가 올라갈 것 같을 때 상대적으로 더뎌 보이는 삼성전자를 팔고 잡주로 들어가거든요. 또 잡주에서 털리고 나면 이게 역시 정답은 대형주였나 하면서 대형주로 몰입 들어오면 또 매도로 하고 이제 그런 패턴이 다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포 분위기일 때 사고 좋은 분위기일 때 파는 그 기본적인 거를 못 하세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뉴스에 팔아라는 게 사실 그 맥락과 같은 거거든요. 제가 요새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는 게 워낙에 시장에 뉴스가 많아요. 워낙에 좋은 정보들도 많고 근데 그 정보들은 모든 걸 분석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이제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못 사시잖아요. 이제 개인들은 그게 제일 문제인데 시장이 안 좋을 때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기대감이 있을 때 이제 그 기대감이 나오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었다.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는 의약품 쪽 셀트리온도 18만 원에 사서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뭐 신라젠이나 HLB나 뭐 ABL 바이오나 뭐 시젠이나 다 올랐었지만 막판에 ABL 바이오가 HLB가 꼬꾸라지면서 뭐 헬릭스미스나 시젠 같은 것들도 많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한 삐끗한 거는 정말 뭐 블랙스완이죠. 열외로 두고 나머지 증시를 이끌어가는 건 어쨌든 대형주구나. 이거에 몸으로 와닿으셔야 돼요. 어쨌든 대형주구나. 화학업종은 뭐 일단 경기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외국인이 주도하던 시장이라는 의미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형주다. 반도체 IT가 그렇게 안 좋다 실적이 뭐 40% 깎이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미쳤습니까? 사게. 결과적으로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따지고 봐도 한 달 동안에 종목별로 봐도 외국인이 샀던 종목들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LG전자. 색깔 보시면 코스닥은 펄어비스 딱 하나 있어요. 인서프트 이후로 사실 펄어비스가 그 뒤를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종목 자체는 열애로 두고 번외로 두고 결과적으로 다 대형주입니다.
현대차까지 흑석 섞여 있네요. 그렇게 보시고, 종목은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관도 보시면은, 기관은 심지어 코스닥이 여기 네페스 하나 있네요. 하나도 없어요. 상위에 20개 정도 중에서. 그러니까 뭐 현대건설, 모비스, 그다음에 뭐 카카오, 하나금융주는 그렇게 치고, 휠라, 삼성전자,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까지. GS건설도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파악이 되시죠. 셀트리온과 하이닉스 저기 막판에 좀 담은 것들. 그러니까 아직도 코스닥을 보고 돈을 벌겠다는 것은 그냥 이제 70대 노인, 70대,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야 되는 거죠. 시장의 트렌드가 이런데도 아직도 코스닥의 비중이 50% 넘게 있고, 잡주에 30%씩 손실이 나 있고, 이러면은 주식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노력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2분기에 보시면 이제 4월 6, 우리 4월 18일 대세 상승기가 3번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2018년 말부터 그다음에 그리고 4월까지 4월 우리 이제 금리 인하 무역 분쟁 뭐 그 이슈 전까지 많이 올랐었고 두 번의 대세 상승, 그다음 마지막 대세 상승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물론 여기 나머지 지수의 이제 캔들이 하락세로 돌아선 건 아니었지만 사실 이 막판의 차트들은 워낙 힘들었어요. 이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보합세로 횡보세로 보이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많은 또 희노애락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세 상승기에서 수익을 내고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잘 버텨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이거를 잘 못했다면 또 힘든 하루하루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5월달에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제 6월달에 우리가 기대를 언덕으로 봤던 게 바로 이 이제 G20 무역회담, 그 다음에 무역전쟁, FOMC 금리 인하 얘기, 요걸 제가 근거로 들면서 대세 상승기를 남들이 다 무서워할 때, 남들이 다 무서워하는 국면이거든요.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이게 개인들은 다 팔고 나가서 다 대형주로 하고 그때부터 해보자 하면서 했는데 또 더 빠지니까 문제가 있어서 팔고 안 한다고 집에 들어가고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증시에 올랐을 때 뒤늦게 오르나 진짜 오르나 하면서 이제 뒤늦게 들어갔다가 결과적으로 물리게 되는 그런 패턴이에요. 이게 뒤늦게 제가 이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지금 7개월 동안 11월 22일부터 여기서까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다 히스토리가 남아 있어서 제가 거짓말을 하면 다 댓글이 달리겠죠. 아마 오랫동안 방송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 대세 상승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뒤에 기대 언덕이 있느냐. 그리고 시장이 공포긴 공포인데 이 기대 언덕이 공포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업종들이 주도하고 있느냐. 힘들 때마다 IT가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증시를 결과적으로 중요했던 지수들을 잘 버텨냈느냐. 여러 가지들을 잘 참고하시면은 사실상 손실 보기가 힘들었지만 개인들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요 횡보세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중 무역 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에 예상했던 그대로고 뭐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웃고는 있습니다. 둘 다 같이 있고 큰 골자만 적어놨어요. 그냥 워낙 많이 나올 테니까 앞으로 이거 가지고 이제 한 달 우려 먹을 거예요. 금리 뭐 이제 다시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요거 가지고 뭐 며칠 동안 떠들겠죠. 미중 협상 재개가 합의됐습니다.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자. 그동안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했잖아요. 겁만 주고. 자, 그래서 여기 합의의 큰 골자는 이제 일단 잠정적으로 이 협상이 재개되는 시간까지는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분위기를 보면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칼자루를 아예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방패를 삼아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칼자루를 쥐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골자는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시간을 벌었다. 추가적인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양국의 정상의 입장차를 확인했고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았지만 알맹이는 없었다라는 내용. 시장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자, 베스트 시나리오를 보면 사실상 관세를 유예하고 그다음 협상 재개 일정을 확인하는 것. 관세를 유예. 그렇죠. 협상은 관세 자체를 유예하는 거죠. 관세 자체를 유예하진 않고 관세는 유지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재개한다는 이제 그런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그 노말 시나리오로 갔어요. 베스트는 관세까지 유예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추가적인 관세는 유예하지만 현재까지 부과하는 관세는 유지하고 협상 재개하겠다.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했던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갔습니다. 괜히 억대 연봉씩 받는 게 아니에요. 협상 결렬은 아니었지만 늘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갔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측했던 결과가 시장에 다 분위기로 녹아 있을 텐데 이제 다음부터는 이 이슈가 끝났을 때에 대해서는 또 시장의 가능성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3천억 달러의 중국산 3천억 달러의 제품에 관세를 25%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때리니까 반격을 하는 거죠. 600만 달러, 600만 달러, 600만 달러 규모 자체가 일단 5배가 차이가 나고 관세도 25% 못해요. 5%에서 25%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오사카 회담으로써 요 내용을 받아냈습니다. 연설을 거창하게 했어요. 미국은 위대하다. 현재 관세는 그대로 유지했다. 그리고 추가적인 관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되게 사실 전 충격이었어요. 중국이 이제 위대한 미국의 중서부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쌀 등 곡물을 구입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래서 전상회담 이후에 나온 멘트로서는 정말 본인들의 자국은 위대하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아주 멋있는 그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멋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뒤에 이제 또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서 참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아무튼 시장의 이제 분위기를 이제 앞에 조금 수도가 길었지만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시간이 9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말이 많아지네요. 자, 다음 주 증시 분위기를 보면 일단 저는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사실상 계속해서 지속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심리 지수를 뭐 굳이 뽑자면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이슈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어찌됐던 이 시험 보면 100점 맞을 것 같은 이 느낌 때문에 기분이 좋잖아요.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막상 결과가 나와보면 70점이란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 또 바빠지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학원 가야 돼? 공부 안 해야 돼? 뭐, 집에 돈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불안해지고 시장의 심리가 무너지는 이제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현상 유지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G20의 미중 무역 정상회담은 이제 결과 예상대로 나왔고 이제 그나마 기대를 언덕이라는 게 이제 미국 연준 의원들의 발언 내용. 왜냐하면 7월이나 9월 동안 금리 인하를 또 한 번은 해야 될 텐데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다. 기댈 언덕은 아니고 기대 볼 수 있는 언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좋은 건 아닙니다. 라고 잘 파악해 두시고 우리나라는 더 안 좋아요. 자, 수출입 지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또한 0%대 상승률을 지속할 전망이다 라고 나왔고 어쨌든 국제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안정화되는 그런 느낌이죠. 체감하는 다른 생활 물가는 아니겠지만 국제 유가가 아무래도 가장 금리 인하 이슈의 큰 재료가 되기 때문에 또 이거를 또 한마디씩 두마디씩 던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보겠죠. 금리 인하 할 거야.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실적 시즌입니다.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예상이 돼요. 이제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순이익 컨센서스가 2분기부터 급격하게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제 3분기부터 떨어지는 이 추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소멸됐다는 부분, 그다음에 반도체 등 이제 아무리 외국인이 주도하는 반도체 시장이라고 해도 실적이 40% 이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도합 그렇게 반토막 가까이 나는 그런 시점에서 혼자만 이렇게 또 증시가 횡보했지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반등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정말 냉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일단 저는 부정적이에요. 저는 사실 대세 상승을 좋아하면서 맨날 대세 상승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구독자도 많이 늘고 방송에 대한 분위기도 많이 좋아질 거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뭐 광고를 많이 올려도 기분이 덜 나쁘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이에요. 121선과 200선을 위에서 뚫고 저항에 부딪히는 그 느낌. 이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과적으로 2분기 때는 이제 무역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뭐 물론 200선에 부딪히긴 했지만 뚫고 올라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부딪혔던 부분. 그다음에 위에서 뚫고 내려왔을 때는 또 다른 얘기죠. 또 여기서 잘 버틸려면 거래량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좋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7월에는 코스닥을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솔깃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냥 단타로 조금 한 달은 일단 다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조금 받쳐줄 때까지는, 왜냐하면 이 이슈가 앞으로 좀 지속이 될 거거든요. 특히나 다음 주까지는. 그래서 저는 코스피보다는 아무리 대형주가 좋다고 하지만 대형주 추천을 드렸지만 코스닥의 비중을 그렇다고 대형주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형주를 안 하면 돈 벌 수가 없어요. 근데 비중을 원래 1, 20%를 코스닥을 했다면 이제 코스닥의 비중을 저는 조금 더 많이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7월달 금리 인하 얘기 나올 때까지. 그래서 차트상 개인적으로도 매력 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주식을 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 주식 안 하면 손해보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을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시작의 경제지표도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ISM 제조업 지수, 뭐 주간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일단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고용지표거든요. 고용지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보시면은 이제 예상치가 15만 8천 명, 그 다음에 이전치가 7만 5천 명입니다. 이제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얼마나 증가했느냐예요. 그러니까 농업 부분 말고 생산성이 높은 다른 이제 더 고차원의 그 일자리에 얼마나 취업을 많이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달에는 7.5였다. 7.5만 명이었다. 그렇지만 이번에 금요일에 나오는 예상치는 15만 8천 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 증가했다는 거죠. 고용이 떨어져야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생기는데 또 오히려 금리를 올리려고 하니까 지금 금리 내리려고 하니까 이 경제 지표가 좋아진 거예요. 이게 이럴 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경기가 좋아진 게 아니라 이게는 사실상 아래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은 그런 차트입니다. 그런 모양이에요. 하여튼 이거는 사실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경기가 안 좋아져야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데 경기가 좋아졌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경계해야 되는 또 그런 분위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게 이게 민간고용 지표입니다. ADP 민간고용 지표.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발표하는 자료고요. 얘는 이제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민간에서 미리 서치해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27,000명이 지난달에 했었는데 예상은 14만 명. 많이 증가했었죠. 많이 증가할 예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좋아질 거다. 이 말인 즉슨 금리 인하를 이번에 안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 제가 10년 동안 경험하면서 특히나 이쪽에 일을 하면서 해외 쪽을 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자세한 거는 뭐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7월 한 주는 일단은 저는 관망합니다. 그래서 굳이 종목 하나를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방송을 30분 가까이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가장 비중이 높게 보는 것은 안 좋을 때만 사실 LG 디스플레이를 봐요. 지수가 안 좋을 때 또 힘들 때마다 LG 디스플레이를 보는데 최근에도 LG 디스플레이 많이 봐서 재미도 좀 봤죠. 근데 굳이 한 가지 또 꼽자면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공부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는 그냥 기초적인 거고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시기 위한 거지 결과적으로 해서 뭘 살 건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짝 한번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하실 수 있어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니 이렇게 보시면 에디 디스플레이가 괜찮지 않나 라고 참고만 하세요. 또 자, 어느덧 7월이 됐습니다. 이제 아직 되진 않았죠. 이제 7월이 될 겁니다. 행복한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 약간 걱정이 돼요. 이게 저는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또 잘 안 되시고 또 마음대로 잘 안 되셔서 좋은 건 알겠는데 너는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왜 난 잘 안 되니? 저는 10년 넘게 여기에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근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생각하시고 또 비중을 너무 많이 두지 마시고 그리고 비중 많이 두실 거면 대형주로 하시는 거는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반기에는 특히나 하반기에도 복 많이 받는 또 재밌는 그런 투자가 되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조심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